사회를 보는 저는 국민참여열심히행동 운영위원장입니다. 오늘 원래 여는 말을 천정배 민주평화당 개헌특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비응부상을 당하셔가지고 목포로 가시는 바람에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고 또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함께 빌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천정배 의원님의 갑작스러운 그 상을 대신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민주평화당의 장정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의 우리 대표님 앞으로 나오세요. 곧 차례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국민참여 개헌운동이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척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줄기차게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개헌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토론회, 또 간담회, 또 다양한 시민 실천 행동을 통해서 지난 1년을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개헌운동을 해오는 가운데 지난 3월 3일 천도교 대교당에서 국민이 선정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최소 개헌안, 반드시 이것만은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 개헌안 선정 투표를 현장에 들어갔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투표를 통해서 10대 개헌안을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추진 경과를 우리 허인의 민주실현 주권자회의 공동대표께서 간략하게 경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개헌 청년언택회의는 일부 시민이 아니라 YMCA나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권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안을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설문조사를 2개월간 진행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전체가 모여서 원탁회의 토론을 거친 뒤에 최종 집계하여 지난 3월 3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정리한 바를 발표하고 그 발표된 내용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했는데요. 다음은 입법 청원과 관련해서 연성수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 공동대표님의 제안 설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참여 개헌 시민행동 공동대표 연성수입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전인데요, 벌써 작년 3월 달에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국민당 3당이 이혼 집정부제 개헌을 만들어서 그걸 대선 전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국민을 배신하는 불법 개헌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반대 운동으로부터 시작한 단체입니다. 거의 1년 동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에서는 그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지 못해서 급기야는 대통령이 대통령 발의안을 내겠다고 결정을 하고 지난 며칠 전에 그 정부 헌정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한테 개헌안을 올렸습니다.
우린 그 개헌을 보면서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이 다 합당하다 담긴 건가 이런 검토를 해본 결과 일부는 환영하지만 일부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전국민 1인 1개헌 운동, 1단체 1개헌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국민 개헌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완성된 지가 한 석 달 되고 그 중에서 핵심 개헌은 30개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돌아가는 사태가 여의치 않아서 6월 개헌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10가지 정도만 뽑아서 1차 개헌으로 성공시키자 하는 결의를 가지고 지난 3월 3일날 그 안국동 천도교회관에서 그 300명이 모여서 천인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1081명, 현장에 3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결정한 결과 10대 최소 개헌안을 결정했고 이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 때는 반드시 발전시키고 1차로 그리고 이후에 2차로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개헌해 가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 10대 개헌안의 제일 첫 번째가 국민 소환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임기 중에 소환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들은 가장 원했고 그게 무려 90%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권 보장, 사생의 자유, 저항권, 국민 발언권, 국민 투표권 등등을 쭉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중에서 국민 소환제는 반영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영 내용이 저희가 보기에 미흡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민 소환제를 헌법에 넣는다. 대신 그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 소환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에게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을 하라라고 하면 결코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국민 소환제의 경우는 그 헌법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미 못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남북분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이 올라간 안은 사상의 자유를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복수안으로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국민 발안제, 헌법 발안제와 법률 발안제의 경우에 헌법 발안제를 저희는 국민 발의하는 헌법 발의안은 국회에서 과반수 통과로 국민께 부처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올라간 안에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통과에 의해서 국민께 붙이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 거기서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보다 더 강화된 국민들이 모여서 다시 헌법 발의안을 재발의하고 그걸 국민께 붙이겠다 이렇게 복수안 올라갔다니 들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에 붙이겠다고 치면 그거는 일반 법률 발의나 대통령이나 그게 발의하면 똑같습니다. 1차적으로 국민들이 발의해서 헌법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한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과 바로 국민부터 넘어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의 거에서 저희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편으로는 환영하면서도 한편은 보다 더 강화된 국민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3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정식으로 발의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숙고하셔서 저희가 선정한 최소 국민개헌 10대 안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시면 좋겠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발의하기 전에 최소한 열의를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합의하셔가지고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여야 합의로 국민개헌 10대 안을 수용해서 발의안을 만들어서 순조롭게 6월에 개헌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희망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도 말씀드리려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그저께 대통령 자문안으로 보고된 여러 가지 복수안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그런 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많지만 그러나 저희가 제기하는 10대 개헌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쉬운 점, 부족한 점들이 많다. 나아가 대통령 발의 전에
국회가 모든 것들을 논의해서 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안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국회 안으로 발의가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연성수 대표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지난 3월 3일 일천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10대 개헌안을 선정하는 과정과 함께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들이 지역과 부문에서 다양한 그런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이제 다진 바가 있는데 그동안 지역에서 부문에서 이 지역 민회 또 지역 토론회 헌법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왔던 지역과 부문의 대표들이 이후 이 10대 개헌안이 반영이 안 되고 또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국민과 함께 어떤 시민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지역과 부문의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역입니다. 강북구에서 그야말로 각계각층이 모여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헌법 개정 운동을 해온 강북구 주민참여 개헌 네트워크 김진택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강북구 주민참여 개헌 네트워크 대표 김진택이라고 합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는 이번 개헌을 맞이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 전체 우리 강북구 주민들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하면서 우리 강북구 주민이 원하는 이번 개헌안 무엇이 있을까를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북구 주민들 중에 시민단체 16개 시민단체와 기백 명의 시민 개인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저희 강북구 주민들 역시 천인 원탁회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지역의 국민들처럼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 중에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원하는 개헌에 대한 3가지 안을 뽑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제일 우선적으로 나온 것이 의료권과 주거권과 같은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그런 의료권, 주거권에 대한 그 보장이 헌법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의료권과 주거권에 대한 기본권 강화를 저희들이 뽑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도 역시 이번에 박근혜 국정농단을 보면서 정말 국민 소환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강북구 주민들은.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 강북구 주민이 뽑았던 개헌에 대한 요구하는 국민 소환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북구 주민이 뽑았던 3번째 개헌에 대한 안은 공무원 책임 제도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분노하듯이 그냥 공무원들이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을 마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라는 차원에서 강북구 주민들은 3번째로는 공무원 책임 제도가 이번 개헌안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3번째 안을 뽑았습니다. 저희 강북구 주민 참여 개헌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우리 주민들이 뽑았던 안이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 개헌 네트워크와 함께 이런 개헌 운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주민들 간에 토론도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참여 개헌 시민행동에서 하는 이런 개헌 운동에 모두 모아진 이 의견들이 이번 개헌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말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의 삶을 정말 보장하는 그런 개헌의 목소리를 절실하고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 개헌 운동을 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펼쳐본 헌법 개정 실천운동 인천본부 김재용 집행위원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실천운동 인천본부의 김재용 집행위원장입니다. 저희는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곧바로 올 6월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하에서 헌법 개정 운동을 지난 1년여간 벌여왔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난 촛불혁명의 시민혁명의 핵심은 국민주권 시대의 시작이고 또 거기에 대한 촉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헌법 개정에는 국민주권의 그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는 헌법 개정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생각하에서 직접민주제 개헌을 무엇보다도 외쳐왔고 그동안 인천에서는 동암역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8개월여간 벌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천이 또 지방 자치의 그런 측면이다 보니 지방 분권을 이번 개헌에 보다 더 분명하게 명시하고 앞으로 지방 분권, 지방 자치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그 핵심적인 사안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다른 무엇보다 앞세우고 우리 국민 참여 개헌 시민행동과 그동안 함께 해오면서 이번 원탁 회의에서 선정된 10대 개헌안에 대해서 함께 이번 6월 개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에 그게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저희 인천에서도 지속적으로 개헌운동을 더 가열차게 벌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소환제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는 그런 각오와 다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분을 대표해서 그동안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또 토지 문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해 오신 전국 철거민협회 중앙회 이호성 상임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철거민협회 이우성 상임대표입니다. 저희는 작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을 엄단했습니다. 지난 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헌법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주거 문제, 20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거권 문제가 소홀히 다뤄졌습니다. 더욱이 역대 정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토지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러한 행위로 엄청나게 사회 갈등과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참여 개헌을 통해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희 전국철거민협회 중앙회는 작년부터 국민참여 개헌 시민행동에 동참을 하면서 이와 같이 국민들의 여망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 나라를 헌법에 반드시 명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3월 3일 저희는 1000명이 모여서 10대 개헌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만들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저희 전국철거민협회를 비롯한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 광역후보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저희가 강력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반드시 이번 국민참여개헌은 성사돼야 되고 정치권도 각성을 해서 이번에야 바로 촛불혁명이 완성되는 그러한 헌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 주거와 관련돼서 토지와 관련돼서 열심히 활동해왔던 우리 이호성 대표의 힘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지금 기자회견 순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3월 3일 각 정당과 또 이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가 주무부서로 된 대통령 정부 헌법자문 특별위원회가 참관한 가운데 저희들이 서로 약속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개헌안, 저희들이 그때 결정한 10대 개헌안을 이렇게 당론으로 또 이번 개헌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국회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님,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제 개헌특위 위원께서 참여한 가운데,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우리 김종철 이 부위원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약속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 약속의 장을 한번 펼쳐서 우리 기자님들께 이렇게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펼쳐주십시오. 4개 정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4개 정당과 정부의 그 개헌특위 자문특별위원회가 함께하는 가운데 이 전달식을 주고받았던 이 약속들을 우리 기자님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성명서 낭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부문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해오신 세 분을 통해서 성명서를 함께 낭독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 민주시민교육의 전당 사단법인 시민과 미래, 민주시민교육의 전당 시민과 미래 우리 김성호 이사장과 내부 실천운동 우리 이영희 우리 간사, 그다음에 김장석 무궁화 클럽 대표 세 분과 함께 성명서를 같이 낭독하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기자회견문 국민개헌 천인 원탁회의 선정 10대 개헌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혜구 교수를 주무부서로 지난 2월 13일 발족한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 이하 특위가 발족한 한 달 만인 3월 13일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지난 한 달여 동안 특위는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 원칙을 세우고 국민의견 수렴 홈페이지 및 SNS, 이메일, 우편을 통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권역별 토론회, 2,000명 대상의 심층 여론조사 및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자문안을 성안하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3월 21일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전 국민 1 개헌안 운동, 1단체 1 개헌안 운동을 전개하며 국민개헌안을 준비해온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 등 국민개헌 천인 원탁회의 참가단체와 주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일단 환영하면서 현 개헌 정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국민적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오늘 특위에서 대통령에 보고한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국민개헌 천인 원탁회의에서 선정한 10대 국민개헌안이 상당수 반영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2. 국민소환제, 국민반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원칙 명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반영, 토지 공개념 강화, 국회의원 선거 비례수 강화, 지방국권 명시 등을 전향적으로 반영한 것은 민생복지와 주권재미사상 실현의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셋. 하지만 국민소득에 대한
기본권 보장 누락, 재소 주거 공간 보장 누락, 사상의 자유 추가 미 결정 등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4. 또한 국민 소환, 법률 발안, 헌법 발안 등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여 대제를 견제하도록 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수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국민 소환제, 법률 발안제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소환 대상자이며 법률 발의권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사명권을 주고 있는 꼴이 되었다. 6. 헌법 발안제의 경우 비록 법소안이지만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게 한 것이나 3분의 2 부결 시 다시 한번 재발의 요건을 강화하여 국민투표에 붙이게 한 것은 국민 발안제를 요구한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할 수 없다. 7번째,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10년째 최하인 것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에 바구니를 다는 일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8. 국민참여 개헌 시민행동 등 6월 개헌과 직접 민주제 개헌을 추진해온 국민개헌 운동단체들은 직접 민주 개헌의 목적이 대의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국가 권력이 민생복지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견제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9.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수임자로서 그 맡은 바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여 6월 개헌이 민생복지 강화 개헌, 대의제 개혁 개헌, 직접 민주제 개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특히 국민이 헌법안을 발의할 경우 1차로 국민의 뜻을 모은 것으로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소환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헌법의 소환 조건을 명시하여 국회의원들이 셀프 입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10. 또한 우리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대통령 발의안의 문제점을 국민의 입장에서 보완하여 하루빨리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일에 전념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11. 특히 지난 3월 3일 소속 정당을 대표해서 10대 개헌안 선정 과정에 함께하여 국민개헌 천인 원탁회의와 10대 개헌안 실현을 약속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개헌특위간사, 박주원 바른미래당 개헌특위위원, 심상정 정의당 헌정특위위원장,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장과 정혜구 정부 헌정자문위원장은 이번 6월 개헌이 온전한 민생복지 강화 개헌, 대의제 혁신 개헌,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12. 국민개헌 천인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10대 국민개헌안을 선정한 지역, 부문 1,304명의 주권자들은 이에 성사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10대 개헌안 전달 시 국회 앞 집회, 거리 서명 운동과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 행동을 결의하였음을 천명한다. 13. 각급 언론사들과 방송인들은 10대 국민개헌안 선정 투표로 대표되는 1년에 걸친 전국민 1인 1개헌안, 1단체 1개헌안 운동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위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와 함께 나아가 여야 및 정부 합의안 마련을 위한 주권자 국민과 함께하는 끝장 개헌 지상토론, TV토론 자리를 빠른 시일 내 주선하여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기를 희망한다. 2018년 3월 14일 6월 개헌 성사와 직접 민주제 실현을 위한 국민개헌 원탁회의 참가단체 일동. 예, 성명서 낭독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국민개헌 천인 원탁회의 선정 10대 개헌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